한나라당이 현역 의원을 대폭 교체하는 쪽으로 4.11 총선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교체 폭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9개 나라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이후 FTA 타결로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와 조선, 트렌터업계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농협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수납하고도 학교 측에 전달하지 않아 하마터면 입학이 취소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은 학생 부모가 항의할 때까지 20일이 넘도록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과 고객 명단을 빼돌린 가발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7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0여일 만에 비다운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이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2주일째 계속돼온 건조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원전 지원금 배분을 두고 온양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온양읍 주민들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이 시작됩니다.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국토 종단 행사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생 지역 양식미역 종묘의 집단 폐사 원인은 고수온에 따른 규조류 이상 번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 144명 가운데 최대 100명을 교체하는 쪽으로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울산에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전원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과 교체 지수,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4개 분야로 평가해서 하위 20-30%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겁니다. 또 전체 245개 지역구 가운데 80%는 국민 경선, 나머지 20%는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은 최대 100명 가까이 이릅니다. 공천의 그 기준과 틀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5명인 울산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체 지역구의 25%를 여성과 청년에게 배정하기로 하면서 교체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최병국, 정가빈 의원은 4선을 노리고 있고 강길부, 김기현 의원은 3선을, 안효대 의원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발 공천 폭풍의 파괴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지역 정가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유로존 9개 나라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 사태에 지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16조 달러의 EU는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울산으로서도 해마다 4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는 3대 수출 시장이자 4대 교육국입니다. 더욱이 한 EU FTA에 따라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 이은 이번 유로존의 무더기 신용 하락으로 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업계와 프렌트업계가 수주 감량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럽에 일단 자금이라든가 파이낸싱 자금 이제 유럽이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있을 것으로 사령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미 목표치를 낮춰잡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업체들의 목표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본상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용 하락이 실물 시장에 이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계는 사태 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농협이 등록금을 수납하고도 학교 측에 전달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될 뻔했다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농협은 업무상의 착오라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농협의 수납관리 실태.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허모 씨는 지난달 21일 딸의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농협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마감일인 지난 10일 학교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기 직전이라는 것. 입금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물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면 불합격이잖아요. 알고 보니 해당 농협이 허 씨가 낸 등록금을 학교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었지만 해당 농협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라며 별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글쎄지 그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간에 해결은 됐는데 농협 측은 허 씨가 연락을 하기 전까지 누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누락된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은행의 중요한 업무지만 해당 농협은 20일이 넘도록 몰랐던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입출을 다 맞춘다 아닙니까? 그래야 마감을 하는데 그게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고. 입금해달라는 돈을 받고도 입금하지 않고 20일 동안 돈이 남아도 원인조차 찾지 않는 허술한 수납 관리에 한 학생의 인생이 엇갈릴 뻔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수백 명의 고객 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가발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객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업체는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주고 관리도 맡고 있는 국내 유명 업체. 43살 박모 여인 등 이 회사 스타일리스트 4명은 8개월 전 새로 생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휴대전화 목록과 명함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발 업종의 특성 때문에 결국 고객 60여 명도 이들을 따라 경쟁업체로 옮겨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계속 관리를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고요. 일시금을 들여갖고 광고를 해갖고 신규를 창출을 하는데 이들은 전체 고객 1,200명 가운데 4분의 1인 340여 명의 고객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가 입은 피해는 무려 7억 원. 고객 한 사람당 600만 원 꼴입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와 고객을 빼돌려 큰 피해를 입혔지만 정작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월급 50만 원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늘어난 수익금을 함께 배분하기로 했지만 기대만큼 수익이 늘지 않았던 겁니다. 영업 비밀은 기업의 특정 제품의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판매만이나 고객 명단 등 연락처 등도 경영상 중요한 영업 비밀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업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고객 정보를 빼돌린 박 씨 등 4명과 이들을 고용한 경쟁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이 겨울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던 농민들은 이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농작물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소가리를 하던 농부도 이제서야 한시름 놓습니다. 비 예고도 없었는데 지금 오늘 이 비만 해도 진짜 양파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3일 6mm의 비가 내린 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4일 만입니다. 강수량은 23mm로 지난 한 달여 동안 내린 양보다 많았습니다. 2주일째 계속되던 건조주의보는 바로 해제됐고 산불 걱정도 덜었습니다. 사연댐과 회야댐 등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도 더 풍부해져 식수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년도 한 5년 평균 수위보다 지금 한 4m 정도 높아요. 140일, 150일 정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쯤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원전 지원금 배분을 놓고 울주군 온양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온양 지역은 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서생 주민들은 기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양 주민들이 현재 온양읍 일부 지역만 받고 있는 원전 지원금을 온양읍 전체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 범위가 5km 이내 육지와 도서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된 만큼 지원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나오는 지원금을 갖고 울주군 자체에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온양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 대책위는 주민 2,4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지원 범위 확대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온양읍 원전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지식경제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보내는 등 원전지원법 개정안을 각계 여로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서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결국 원전이 있는 서생면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생의 배분 5km 배분을 가지고 온양까지 준다 하면 인구별로 온양이 다 가져간다. 그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일이라도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될 수 없다. 내년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착공을 앞두고 원전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정부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울산시와 문화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3일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시민 서명운동과 국토종단 행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달 산업기술박물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울산시는 국내 최대 산업도시임을 앞세워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진 전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이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구현으로 낙후된 중구 발전을 이루겠다며 한나라당 중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김춘생 전 시의원은 오늘 울주군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해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공직자와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 13명이 사직했습니다. 사직한 공직자는 이은주 시의원과 이동우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등 2명이며 주민자치위원 10명과 반장 1명은 선거 사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수사가 일주일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인 9일 밤 9시 반부터 10일 새벽 6시 30분 사이 다방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고 통신 수사도 아직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간대를 확대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수에 의뢰한 사건 현장 증거물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주군 서생면 미역 양식장의 종묘 집단 폐사는 높은 수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높은 수온 때문에 생장이 빠른 다른 해조류와 플랑크톤과 같은 귀조류가 미역 종묘 밧줄에 달라붙어서 미역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생면 해안의 평균 수온은 18.9도로 1년 전에 비해서 최고 3.1도나 높았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공사 현장에 세우는 굴착기에서 경유를 빼내 판매한 41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가 훔친 기름을 사들인 36살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5일 울주군 웅촌면의 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있던 굴착기에서 경유 600리터를 빼내는 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6,720리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빼내서 홍 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옆 주차장에 주차된 52살 양모 씨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을 끈 직후 엔진룸 안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엔진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오늘 시장실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와 1.4.19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써달라며 성금 6억여 원을 기탁했습니다. SOL 울산복지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쌀 2,200포 1억여 원 상당을 기탁했고 부산은행은 성금 1,000만 원을 모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동구청에서 7,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동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1,5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77곳에 4,100만 원 상당의 과일과 쌀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구군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 시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차장 단속과 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 그리고 탄력봉 정비 계획 등도 협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말 반가운 단비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약 24mm로 적지 않았습니다. 비는 앞으로 5mm가량 더 내린 뒤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와 밤 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두 차례 비가 더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도 없었습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많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동풍이 조금 약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많겠고 경남 해안 지방에만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잔잔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한 차례 비가 더 예상됩니다. 다행히 설 연휴에는 그렇다 할 비 예보는 없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